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 손가락이죠. 방아쇠 손가락의 통증, 그리고 방아쇠 손가락의 분류, 방아쇠 손가락의 그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방아쇠 손가락의 기초죠. 방아쇠 손가락은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바닥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 손가락의 다양한 증상과 단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단순히 딸깍거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기능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퀸넬의 분류를 많이 쓰는데요. 퀸넬의 분류를 4단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5단계입니다. 이게 0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5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오늘은 퀸넬의 분류에 따라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넬의 0단계는요.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통증은 있지만 걸리는 증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특별히 느낌이 없고 따그락거리는 것도 없고 찌그럭거리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만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아파. 왜 아프지? 그런 거예요. 이 0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제가 책에다가 이 0단계의 의미를 또 자세히 또 풀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0단계로 분류하면 안 되고 이걸 5단계 중에 1, 2, 3, 4단계에다가 0단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퀸넬의 5단계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퀸넬의 1단계는요. 힘줄을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힘줄의 움직임이 약간 뻑뻑한 상태로 느껴지는 겁니다. 딸깍거리지는 않는데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통증이 있냐?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0단계에만 통증의 언급이 있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통증이 언급이 없어서 찌그럭찌그럭 하는데 통증이 있냐 없냐 이건 단계 분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통증이 있다는 건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퀸넬의 2단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준에는 3단계죠. 3단계는 손가락 움직일 때 딸깍 했다가 또 피면 또 딸깍 하는 이 단계가 퀸넬의 2단계입니다. 퀸넬의 3단계는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하고 구부러졌는데 이 구부러진 거를 아무리 피려고 해도 펼 수가 없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펴줘야 되는 게 퀸넬의 3단계입니다. 털보이 4단계는 4단계죠. 그리고 퀸넬의 마지막 4단계에는요. 손가락을 구부리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4단계도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부러지지 않는 환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 환자, 이것도 4단계고요. 상당히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구부러지지 않는 환자도 4단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돼서 이게 구부렸는데 이런 식으로 얼추 이렇게 막 주먹이 쥐어지긴 하는데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경우, 검지라면 이렇게 된 경우, 네 번째 손가락이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죠. 환자가 자유롭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5단, 그러니까 퀸넬의 4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모를 수가 있고 노련한 전문가가 환자를 잘 관찰해야 알 수가 있죠. 5단계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이 있다고 보시나요? 세 번째 손가락이 약간 굽었죠. 그죠? 이분은 여기서 걸려서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겁니다. 이것도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A1 도르래를 풀어주면 손가락이 그때야 이렇게 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증상이 일단 킨넬의 5단계로 분류를 해봐도 다양하죠. 그런데 킨넬의 1단계부터 4단계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없고, 통증이 세고 안 세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들이 가미되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통증의 심각성에 따른 치료의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단순히 걸리는 문제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같은 단계, 예를 들어서 킨넬의 2단계면은 딸깍딸깍 하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딸깍딸깍 거리는데 뭐 5년, 10년 동안 그냥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계의 환자라도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퀸넬의 3단계 환자에서는요, 이렇게 구부렸는데 딱 구부러져서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펴고 또 생활하시고 또 구부러지면 또 탁 펴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분들 중에 5년, 10년 동안 그냥 문제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의 심각성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변수가 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킨넬의 1단계, 그러니까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데 살짝 걸리는 느낌이 약간 있는 거죠. 근데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딸깍거리지 않아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 환자를 이렇게 파악할 때요, 통증하고 기능하고를 따져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아도 또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또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또 아프고, 체해 충격파를 해도 또 아프고, 계속 아프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수술해야죠. 그런데 수술하는 것을 하키나이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치료하고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퀸넬 분류법은요, 단계를 나누는 데는 꽤 유용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통증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퀸넬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기능만 얘기를 하고 통증을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상태 파악을 퀸넬의 분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퀸넬의 분류를 쓰고 통증을 덧붙여서 자세하게 평가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꼭 해야만 되고요. 단순히 기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걸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방아쇠 손가락 치료를 할 때는요, 사회경제적 여건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깍딸깍거리는 문제, 킨넬의 2단계 또는 3단계인데 통증도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빨리 수술해야죠.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는데 통증은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어요. 그냥 걸렸다가 풀렸다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사정이 될 때 수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딱딱거리면 손가락 관절에 관절염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해도. 다섯 번째, 이 증상에 대해서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게 나은지 수술을 하는 게 나은지 어떤 적합한 방법, 환자가 일단 주사를 맞고 몇 달 버티는 게 일단 당장 필요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확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죠. 오늘의 그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방아쇠 손가락은 환자의 증상과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고 단순히 퀴늘 분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가미되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을 환자와 상의를 해서 정확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아쇠 손가락의 치료에 성공적인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는 방아쇠 손가락이죠. 지금까지 털보이사였습니다.